그 12명과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엮어서 만드는 책이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거의 10년이 지나버린 게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도 저는 그 원고를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1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새로워요. 그래서 충분히 책으로 지금도 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뭐 제가 숨길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인터뷰는 2009년에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하겠죠. 그런 걸 왜 10년이 넘은 지금 그런 걸 책으로 내느냐. 근데 그동안 10년 동안 제가 묵혀놓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들이랑 뭐 다시 업데이트도 하고 고쳐야 될 분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뭐 지금 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면서 좀 느꼈던,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 생각에 우리 독자들, 진화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면 이분들의 책들을 다 읽어 봤을 테니까 조금은 실제로 만난 그 사람은 약간 이랬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약간 뒷담화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번 좀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누구부터 얘기를 해볼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다윈 선생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돌아오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가서 만나고 싶어 하실 피터 그랜트와 로즈메리 그랜트 부부. 저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사실은 작은 대학을 선호해서 그런데 지원서를 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대학에서 자리가 났는데 그걸 안 해볼 수는 없어서 여기저기 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상당히 될 뻔했나 봐요. 근데 이건 될 뻔이고요. 어느 날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편지가 오는데 편지가 얇으면 떨어진 거예요. 얇으면 이제 뜯어보면 한 장짜리 편지에 We regret. 우리 참 섭섭하게 생각한다. 뭐 이러고 이제 편지가 시작이 되죠. 이거 또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한 두 명 아니면 세 명을 부르거든요. 인터뷰를 위해서. 그럼 한 2, 3일 정도를 거기 가서 묵으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세미나도 한두 번 하고 대학원생들하고도 술 먹으러 가보고 뭐 이런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교수를 못 뽑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같이 지낼 만한 사람이냐. 사실 생각하면 자기 배우자보다도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집에 가서 저녁 때 보는 내 아내나 내 남편보다 사실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이라서 제가 미시간 대학 교수가 돼서 교수를 뽑는 위원회에 앉아 있어 보니까 야, 이게 이런 거였구나 처음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3명을 놓고 누구를 뽑을 것인가 토론하는 장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별로 안 먹더라고. 이게 이슈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레스토랑에 잘 못 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안 먹고 나 그 집 별로 안 좋아해 이러면 잘 가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거의 결혼할 사람 뽑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오피스 메이트를 뽑는 거니까. 근데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편지가 왔는데 얇더라고요. 그래서 에이구 떨어졌구나. 그리고 이렇게 뽑아서 읽는데 요만큼 이제 섭섭하지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한 이만큼을 연필로 썼어요. 근데 그게 피터 그랜트 교수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연필로 위원회 사람들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면 나는 내 생각에는 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내용을 거기다 적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교수를 뽑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학위를 마치고
교수 자리를 보고 다닐 때가 저희 분야에 DNA가 들어온 시절이었어요. DNA를 분석해서 종도 분류하고 DNA를 분석해가지고 뭐 그런 성향도 밝혀내고, 그래서 DNA를 분석하는 테크닉이 이제 굉장히 핫하게 막 밀려 들어오는데, 제가 사실 저 되게 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면 적응력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쯤 되면 제 주변에 제 동료들, 미국에서 있던 동료들은 저만 빼놓고,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만 빼놓고 해요. 완벽하게 다 저랑 같이 열대 정글 돌아다니던 놈들이 하루아침에 실험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DNA 그 테크닉 다 배워가지고 해갖고 논문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버티고 안 한 놈이 저예요. 내가 저런 거 하려고 이 분야에 뛰어든 게 아닌데, 실험실에 박혀 있을 거면 내가 뭐하러 해? 나 안 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자리가, 원래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DNA 테크닉 이용하는 사람을 뽑자, 이렇게 중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쪽에 손도 안 대던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않았어도 내 생각엔 네가 뽑혔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친절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분은 제가 옛날에 미시간 대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러 갈까 할 때, 그때 미시간 대학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리로 가지 않고 뭐 한 1년인가 후에 프린스턴으로 옮겨가신 분인데, 그때도 제가 방으로 찾아뵀을 때 너무너무 친절하고 참 좋은 분이었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분 두 분을 뵈러 가던 날, 비가 진짜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뉴욕 맨해튼에서 출발을 했는데 프린스턴까지 맨해튼에서 얼마 안 멀거든요. 근데 그날은 비가 쏟아지는데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가로 세웠다가 뭐 했다가 해서 2시간을 늦었어요. 그 생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2시간을 늦었는데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두 분이 우산을 가지고 그 주차장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땐 이게 없던 시절이에요. 2시간을 혹시 왔는데 비 맞고 뛰어들어올까봐 그 세계 대가들이 주차장이 바라보이는 저 입구에서 두 분이 서 계신 거예요. 미치겠네. 그러니까 우리 차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차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차가 미쳐 쓰기도 전에 펄컥 열고 뛰었죠. 근데 뛰지 말라고 우산 펴들고 또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책에 그분들의, 저는 그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그분에 대한 거를 한 반 페이지 내지 한 페이지 정도로 제가 이제 도입부를 쭉 써놨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학자로도 가장 위대한 분이지만 그냥 인간으로도 가장 기가 막힌 분들이 이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내가 만일 학자로도 이분들의 절반, 그리고 인간으로도 이분들의 절반만 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었어요. 너무너무 곱고 참 소박하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국립생태원장 하던 시절에 생태학자의 길이라는 걸 만들면서 다윈 길 만들어야 되는데 다윈 선생님을 저승에서 모셔올 방법이 없어가지고 피터 그랜트 선생님한테 다윈 아바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하지. 그리고 또 흔쾌히 또 와주셨어요. 다윈하고 되게 닮으셨어요. 수염 이렇게 기르신 게 정말 비슷하시고, 그런 참 인간적이고 너무나 소탈하시고 소박하시고, 그러나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아마도 다윈의 이론을 가장 잘 입증해 주신 분이 그 두 분일 거예요. 그 40, 50년 동안 그 현장에서 비가 많이 온 해에는
그 갈라파고스 그 섬에서 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냥 식물들이 엄청 잘 자라가지고 씨앗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그런 해에 핀치 새들의 부리 모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가뭄이 몇 차례 이어지면 씨앗이 별로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누가 유리해서 그들의 부리의 크기가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자연에 적응하면서 선택받아가는 그런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좋은 데이터를 쭉 모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굉장히 제가 마음 깊이 존경하는 두 분입니다. 몇 년 전에 뉴욕 간 김에 또 그냥 뭐 뉴욕에서 그래도 가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또 연락드리고 왜 근처에 왔는데 잠깐 들려도 돼요. 그래서 오라고 갖고 근처 어디에 왔는데 그래서 뉴욕에 뉴욕이 근처냐? 아이 근처죠. 그리고서 이제 가서 인사드렸고요. 저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제임스 왓슨은 다윈의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그냥 유전학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레고르 멘델이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유전학의 그 기본을 찾아준 게 다윈의 이론을 살린 거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결합되지 않았으면 다윈의 이론은 끝까지 정성적인 어떤 상태로 그냥 얘기로, 다윈 선생님이 그냥 서술식으로 책을 다 쓰셨기 때문에 거기 무슨 계산해 본 것도 별로 없고 이래서 그냥 재밌는 얘기 수준으로 잘못하면 끝났을 게 멘델 덕택의 정량적인 과학으로 이제 거듭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유전자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멘델은 사실 유전자가 있는지,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서도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유전자는 입자일 수밖에 없다는 걸 밝혀낸 사람이지만, 그 입자가 정확하게 어떤 거고,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진짜 진화의 그 속사정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무지하게 크게 공헌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다윈주의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랬는데, 저는 그 2005년도에 찰리 로즈 쇼에서 보면서 내가 언젠가 그런 걸 하면 저분은 내가 꼭 모셔야 된다.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죽기 전에 제임스 왓슨 한번 만나야죠. 아이, 제가 뭐 방황하던 시절에 그나마 대학원을 가겠다고,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결정적인 그 일을 해준 책 중에 하나가 이중나선이거든요. 제임스 왓슨이 젊은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갔어요. 왓슨은 뭐 20대 중반에 이미 인디애나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를 끝내버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영재였기 때문에 일찍 대학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작해갖고 뭐 후딱후딱 다 끝낸 거죠. 그러고는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벤디시 연구소에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물리학자인데 그분 연구실에 이제 가서 DNA의 구조를 밝히는 이제 그 작업에 뛰어든 건데, 그때 DNA 구조 밝히기 위해서 세계에 참 여러 연구실들이 동시에 덤벼들었거든요. 가장 앞서갔다고 왓슨 자신이 얘기한 데가 캘텍의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였어요. 라이너스 폴링은 이미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 노벨상 하나 더 받으려고 아주 기를 쓰고 계셨어요. 충분히 받을 만하게 그 연구소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저 베트남 전쟁 반대 뭐 이런 걸 한번 하셔가지고 그 영국으로 나오는데 뭐 비자 문제가 약간 문제가 돼갖고 어떤 학회에 한번 못 오셨어요. 근데 그 학회에 오셨더라면, 왓슨의 책에 보면 만약에 폴링이 그 학회에 와서 그때 돌아가는 그거를 다 듣고 이해했으면 돌아가서
폴링이 먼저 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다행히 그가 못 와서 이렇게 이제 또 쓰거든요. 그러는 막 그 경쟁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선두주자조 아니었던 그들이 크리크와 저 왓슨이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54년에 그 네이처에 짤막한 그런 논문을 써서 그게 이제 세상을 바꿔 버린 위대한 발견이 된 건데, 그 이중나선이라는 책을 읽고 저는 학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좀 삐딱한 이유로 결심했어요. 그 전에 우리 저 학과에서 우리 교수님들을 보면 약간 다 좀비 같았거든요. 흰 가운 입으시고 복도에 그냥 걸어 다니시고 뭐 그냥 매일 그저 하던 일 이렇게 하시고, 숨 막혀서 저걸 내 직업으로 한다는 건 난 못하겠다. 근데 그 이중나선은 사실은 가십 책이에요, 거의. 그 DNA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나 하는 거를 그 뒷얘기를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왓슨이라는 분은 거침이 없는 분이거든요. 왓슨이 쓴 우리말로 번역된 책 중에 하나는 지루한 사람과 저 사귀지 말라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냥 뭐 그냥 그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분인데, 뭐 온갖 사람들 뭐 그냥 그대로 평가했어요.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앞뒤가 꽉 막힌 놈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그냥 뭐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학자의 세계도 그냥 좀비의 세계처럼 그냥 일만 하고 재미 하나도 없는 그런 데가 아니라, 아니 뒤따라오던 사람이 반전을 일으켜서 노벨상도 받고 막 이러는구나. 그게 전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거의 훔쳐보거든요, 왓슨은. 그 킹스 칼리지에서 일하던 로즐린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엑스레이 분광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DNA 구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거를 그 로즐린 프랭클린의 상관이 왓슨의 이 사탕 발림에 넘어가 갖고 그걸 보여줘요. 저 로즐린이 찍어놓은 사진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다가 왓슨이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크릭 선생님한테 꽈배기가 이중으로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서 내려다 봤잖아요. 내려다 보면 그냥 점들이 이렇게 픽픽픽 찍혀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다가 두 개가 맞물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달려와서, 사실은 왓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위를 했고, 그러는 와중에 화학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실토하는데 화학에 자기는 약하다. 그래갖고 이걸 끼워 맞추는 걸 못해요. 그거는 지도 교수님인 크릭 교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해갖고 여기다 맞추고 이거 맞추고 그 화학 구조를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와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크릭 선생님이 그걸 밤새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짜잔 하고 그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환호를 지르고 이제 그거를 빨리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 발표한 게, 그게 이제 계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노벨상은 그 살아있는 사람만 주거든요. 로즐린 프랭클린이 같이 받았어야 돼요. 그건 누가 봐도 그 양반의 그 발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못 받아요. 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이 1954년에 나오고 노벨상을 받는 데까지 걸린 그 시간 동안에 그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못 받았는데, 못 받은 대신 그걸 보여준 그분의 상관이 받아요. 윌킨스라는 그 양반이 같이 받아요. 근데 윌킨스와 그 프랜시스 크릭은 동갑인데 이미 중견과학자거든요. 영국에서 제법 알려진 중견과학자인데, 거기에 이제 젊은 제임스 왓슨이 같이 받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이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두 분은 중견과학자예요. 근데 같이 받았는데 사람들은 자꾸 DNA의 구조, 그러면 왓슨의 DNA 구조, 왓슨만 혼자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벌어졌냐. 두 분은 노벨상 받고 난 다음에도 어깨에 힘 빡 들어와서 과학 논문만 계속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왓슨은 꼭 주간지 수준의 뒷담화를 막 그냥 잔뜩 집어넣은 이중나선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 논문을 쓰죠. 지금 우리 우리 논문 읽어주기도 우리 시리즈에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논문은 기껏해야 몇 명, 몇십 명, 아무리 좋은 논문이라도 몇백 명이 읽으면 대충 끝나요. 그런데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읽는 거잖아요. 제가 화학 논문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생물학계에 있어도 제가 DNA 쪽의 논문을 잘 안 읽어요. 저는 제 거 읽기 바빠요. 그런데 그걸 책으로 내면 일반 대중을 위해서 쓴 책이다. 우리가 대중과학서라고 부르지만 그 대중 속에는 같은 학문에 종사하는 다른 연구자, 그리고 인접 학문에 종사하는 다른 연구자, 전혀 상관없는 학문에 종사하는 다른 연구자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제가 제 옆에 방의 교수가 쓰는 논문을 안 읽지만 그 양반이 책으로 뭘 내면 제가 그 책은 읽을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나선이란 책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DNA 그러면 왓슨을 생각하게 됐고, 근데 그게 그냥 한 개인의 유명세를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물리학자도 읽었고 법학자도 읽었고 경제학자도 읽었고 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미국 의회에서 제임스 왓슨이 이제는 그 옛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별에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점성술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DNA 안에 적혀 있다는 걸. 그래서 인간 유전체 사업을 해야 된다.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의회의 청문회에 불려갑니다. 제임스 왓슨이 앉았어요. 한 10명의 의원들이 빙 둘러 앉았는데 DNA가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왓슨이 설명을 하는데 의원들이 맞장구 치는 것들이 그 의원 중에 생물학 전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다 이중나선을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필수로 읽어야 됐기 때문에 다 읽었어요. 이중나선 읽었습니다. 저도 뭐 교수님 뭐 말씀하시는 거 중요한 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해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인간의 지놈을 들여다보는데 투자하도록 그냥 간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죠. 책을 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연락을 했죠. 답이 안 와. 아이 참. 유명한 분들은 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윌슨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고 저 왓슨 교수님도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선생님 좀 도와주실래요?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그 이메일 답장 오고 뭐 이틀 만에 왓슨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세크레터리가 연락을 하고 언제 오시겠느냐. 시간만 정해주십시오. 저 그냥 무조건 날아갑니다. 그래서 해서 가서 인터뷰했고요. 인터뷰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가지고 간 리코더가 녹음기가 잘 작동을 안 해가지고요. 그냥 현장에서 급히 구해서 다른 연구실에 어떤 박사님이 빌려줘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이제 왓슨 선생님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길게 인터뷰한 무슨 그런 동영상으로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 그 위대한 그 생물학자가
물론 다른 각도에서 DNA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신 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찰스 다윈이 얘기한 그런 것들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해하시고 이렇게 엮어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뭐 제가 이 12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와 E.O. 윌슨, 스티븐 핑커, 로즈메리 앤 피터 그랜트, 데니얼 데넷. 그렇지만 그 외에도 왓슨도 제가 얘기 드렸고요. 하버드에 과학 사학을 하시는, 그래서 다윈 평전을 두툼한 책을 2권이나 쓰신 제닛 브라운도 만났고요. 하다가 보니까 약간 자존심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전부 서양 사람 천지네. 그래서 그 감정 표현에 대한, 그러니까 인지과학에 대한 분야는 제가 일본의 교토 영장연구소 소장님인 데스로 마츠사와 교수님을 제가 일부러 선정해서, 뭐 그분 말고도 할 분이 참 많지만 꼭 당신하고 하고 싶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했고, 다윈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학자라기보다는 더 식물학자라고 불러야 더 옳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비글호를 타고 가실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비글호를 탈 때는 지질학도로 탔어요. 그런데 타고 돌아다니면서 동물 연구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런던에 내릴 때는 동물학자가 됐었어요. 근데 그 나운에 가서, 시골집에 가서 살면서는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시고 거기에 화단에서 식물을 기르면서, 그리고 온실을 만드셨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 온실이 있는데 그 온실 안에서 뭐 식충식물 뭐 이런 거 기르시면서 사실은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관찰하신 게 식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다윈에 관련된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동물학자들이 그 주변에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건 좀 너무 섭섭하지 않느냐. 그래서 식물학자로서의 다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런던에 있는 왕립식물원 큐 가든에 소장을 하셨던 피터 그랜트 서 피터 그랜트를 만나서 또 식물학자로서의 다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엔 우리나라에 뭐 이번에 책이 많이 번역이 됐는데, 붉은 여왕, 뭐 게놈, 저야 쥐놈이라고 하지만 게놈,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셔서 번역이 나온 맷 리들리라는, 원래 그 도킨스랑 마찬가지로 옥스퍼드 대학 같은 연구실 출신인데, 이 양반은 신문 기자가 되기로 마음 먹고 그래서 과학 저술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을 만나러 영국에 간 김에 뉴캐슬 가는 기차를 타고 이제 가서 만났는데, 거기에 무슨 학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또 가서 만나면서 제가 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말로 요즘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 잡지가 스캡틱스라는 잡지가 번역돼서 나오는데,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잡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과학은 의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래서 그 엉터리 과학들을 잘 이제 집어내고 이러는 건데, 그 잡지를 만든 마이클 셔머는 사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이런 사람들 축에 못 낄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탄탄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자기가 혼자서 공부해 가면서 책 쓰는데 아주 뭐 탁월한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당신 좀 만나고 싶다. 그리고 연락을 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미국에 가면 뭐 이렇게 일정에 한번 맞춰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얘기하는 와중에 뭐 좀 시간이 있을라나 뭐 어쩌고 하는 와중에 저희가 무슨 뭐 학회에 참석하기로 해서 뉴캐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회가 무슨 학회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같은 학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 얼마 있다가 가는데 그럼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맷 리들리를 인터뷰하고 또 마이클 셔머를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맷 리들리랑 인터뷰하고 앉아 있는데 거길 나타났어요. 우리 그냥 복도에 앉아서 인터뷰를 그냥 했거든요. 거길 또박또박 나타났고, 이 둘은 서로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책을 서로 쓰고 교류를 하던 사람에서 하이 매 자꾸 둘이 끌어안고 뭐 막 나 인터뷰 중인데 뭐 그래서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3자 인터뷰를 했어요. 더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인터뷰가 진행이 됐고, 헬레나 크로니는 뭐 뉴캐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기차가 도착하면서 그 세인트 판크레아스 역에서 만나서 한밤중에 이렇게 했고요. 스티브 존스라는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이라는 곳의 교수인데요. 그 양반을 런던에 제가 가니까 만나자고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2009년을 즈음해서 책을 막 한 두세 권을 쏟아내기도 하고 다윈에 대한 책을 이 양반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그러면 그 양반이 강연하는 동영상을 보면 처음에 이러고 잘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나를 왜 초청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더킨스 섭외가 안 됐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킨스를 섭외를 못하면 좀 싼 값에 자기를 늘 섭외한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는 블루 칼라 다윈이언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거의 막노동 수준의 다윈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책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거의 뭐 그냥 열심히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리그에 끼기 조금 뭐 할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열심히 써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양반을 만나보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저는 따로 있었어요. 이 양반은 그 박사후 연구원 시절을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로원튼 교수 연구실에서 보냈어요. 근데 리처드 로원튼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개체군 유전학 분야의 전기영동 방법이라는 걸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그걸로 뭐 그 기본적인 걸 많이 찾아내고 뭐 그 분야에서 뭐 거의 신적인 존재거든요. 하버드에서 그분을 시카고 대학에 계신 분을 이제 영입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부턴가 윌슨 교수가 사회생물학을 가지고 이제 막 유명세를 얻기 시작할 무렵에 처음에는 익명으로 윌슨 교수를 공격했어요. 나비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이제 글을 써서 보내면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들켰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됐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진화생물학자로 뭐 마치 최고의 진화생물학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티븐 제이 골드, 고생물학자죠. 하버드의 고생물학자. 그 두 양반이 이제 손을 잡은 거예요. 결탁을 해갖고 두 양반이 이제 같은 학과에 윌슨 교수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뭐 온갖 단체도 만들고요. 그래갖고 정말 적나라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윌슨 교수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 해 전에 그 시거 스트롤이라는 이름의 그 사회학을 하시는 북유럽 출신의 여자 교수인데, 그 양반의 학위 논문이 이른바 이 사회생물학 논란, 이거를 쭉 분석한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이 뭐 상도 받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양반의 최종 결론 분석은 윌슨의 판정승이다가 결론이었어요. 공격을 이 두 양반이 끔찍하게 공격을 해댔는데 그 공격 때문에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았다. 윌슨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분석을 이제 한 거예요. 제가 83년도에 하버드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그 리처드 로원튼 교수의 그게 들통이 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낮에는 우리 수업하고 저녁에는 타운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윌슨 공격하는 강의도 하고 뭐 이러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저 도착해갖고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한 과에서 어떻게 이렇게들 하나. 뭐 그 후에 안 사실은 윌슨 교수님은 그 전에 왓슨 선생님한테 또 그렇게 같은 과에서 열심히 당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예만 그게 아니라 파란만장한 그런 삶도 사신 건데, 로원튼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는 저는 더 이상했어요. 로원튼 교수는 정말 강의를 잘 하십니다. 그 진화에 대한 강의도 하시지만 생물학을 하려면 통계학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통계학을 가르치세요. 근데 무조건 그 과목 듣고 탈락만 안 하면 그냥 모두 다 B를 줍니다. 내 과목에서는 A는 없어. 그리고 그냥 다 B 줘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A를 받아야 될 놈은 안 들어요. 그런 수업인데, 통계학 수업인데도 그냥 분필 하나 가지고 들어오세요.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누런 카키 바지에 똑같은 저 스웨터. 저건 안 빠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들 결론은 똑같은 스웨터를 여러 개를 사셨나 보다 이제 이러는데, 그냥 분필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대개 통계학 수업을 들어보면 통계 그 프로그램 어떻게 돌리는지, 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서 답을 내는지 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분은 그런 거 안 가르치세요. 그냥 통계 철학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통계라는 학문이 왜 필요한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쭉 그분한테 한 학기 강의를 듣고 나면 그 내가 하고 있는 이 연구에 어떻게 내가 자료를 분석해야 할 거다 하는 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디테일한 거는 뭐가 진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가서 그냥 뒤져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배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말 명강의를 하시거든요. 재밌게 강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냥 졸려요. 뭐 톤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중얼중얼 그러면서 뭐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세요. 근데 진짜 명강이고요. 그에 비하면 그분의 단짝인 스티븐 제이 구울드는 무지무지 화려한 강의를 하거든요. 목소리도 뭐 엄청나게 우렁차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의 연기하듯이 강의를 해요. 우와 이러고 막 하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이러고 하기도 하고, 뭐 이 테이블 위에 올라뛰기도 하고, 뭐 막 굉장히 그 화려한 양반이에요. 제가 하버드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양반이 말기암이었어요, 그때. 로원튼 교수님 연구실에 요일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매주 수요일인가 뭐 하여간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는 학계의 후수 유명한 분들이 그냥 다 오세요. 로원튼 세미나에 불려갔다는 게 이게 영광인 거예요. 뭐 그냥 진짜 유명한 분들이 거기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원튼 교수는 3층이고 윌슨 교수는 4층인데 두 분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내려오다가 3층에서 이렇게 열렸는데 윌슨 교수가 서 있다. 그러면 로원튼 교수는 패스. 안 타요. 이 정도로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 대학원생들끼리도 사이가 참 애매한데, 예, 뭐 겁대가리 없이 저는 그 로원튼 교수 점심 세미나에 늘 갔어요. 어느 날 로원튼 교수가 저를 너 와도 되냐? 그러고 물으시던데 그냥 하여간 너무나 좋은 강의가 많았고요. 그리고 종종 보면 케임브리지 저 타운에 하버드 스퀘어에 토요일 날 같은데 이렇게 저 학교 가다 보면 사모님 손잡고 같이 저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고 길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따뜻한 분이고요. 제가 미시간 대학에서 그 교수를 뽑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로원튼 교수의 제자가 마지막 파이널리스트였거든요. 로원튼 교수가 그 제자에 대해서 쓴 추천의 글을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는 윌슨 교수님 추천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요. 제가 윌슨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추천사 쓴 거를 언제 우연히 봤는데 한 5줄 정도 쓰셨더라고요. 내 제자였다. 좋은 놈이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원튼 교수가 자기 제자에 대해서 쓴 건 4페이지였어요. 4페이지로 싱글 스페이스 빡빡하게 4페이지에다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얘기,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쓰시는 거예요. 로원튼 교수의 제자들이 학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실을 거쳐간 정말 대단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원튼 교수 당시는 어떤 의미에서 어느 순간부터 논문도 별로 안 쓰시고요. 어떤 의미에서 윌슨 교수 공격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제자들은 정말 잘 기르시고요.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한 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하버드 가서 2번째 해인가 뭐 이런데 톰 기비니시라는 젊은 교수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정 교수가 못 됐어요. 어느 날 떨어졌다고 연락이 갔는데 그게 학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지난 순간이었어요. 미리 학기 전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냥 학교를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바이오 17, 에볼루션, 진화를 가르치는 양반인데 우리 다 수강 신청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를 안 나와버리니까 어떡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스티븐 제이 골드와 리처드 로원튼이 공동 강의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톰 기비니시라는 젊은 교수가 가르치던 거를 학계의 최고의 대가 2명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미어 터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저는 어쩌다가 바로 그 강의실 바로 위층에 제 연구실이 있었는데 저는 수강 신청은 이게 학부 강의니까 저는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저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들었어요. 저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일찌감치 가서 근데 절반 이상은 그 강의실이 좁아갖고 못 들어오고요.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그 문을 열어놓고 마이크로 하면 그게 그냥 복도로 들리게끔 해서 복도에 한 몇십 명이 앉아 있고요.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2 대가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2, 3일 원튼이 가르치다가 또 한 3, 4일 골드가 가르치고. 와, 그 강의를 들으면서 2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를 저는 명확히 봤고요. 대단히 미안한데 저는 골드를 좋아 안 합니다. 그 강의에서 로원튼 교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키 바지에 그 똑같은 스웨터 입고 들어와서 분필 하나 갖고 들어와서 강의해요. 아이고, 골드 시간이 되면 책을 이렇게 싸갖고 그러고 들어왔고 내려놓고 강의를 시작해요. 하다가 강의 중간에 책 한 권을 꺼내가지고 읽어요. 근데 라틴이에요. 라틴으로 써 있는 책, 옛날에 나온 그 고서를 가져와서 라틴을 읽어대요. 어떨 때 한 1, 2분을 읽어요. 전 라틴 몰라요. 앉아있는데 뭐야? 나같이 라틴 모르는. 근데 하버드엔 이상하게 라틴 공부하고 온 아이들이 제법 많아요. 그 고전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한 학교라서 지금 못 알아듣는 것도 기분 나쁜데 꼭 학부생 중에 어떤 놈이 질문을 합니다. 라틴으로 질문합니다. 그 라틴 말로 질문해요. 그럼 또 골드가 라틴으로 답변합니다. 근데 그 방 안에 있는 많은 우리는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어느 날 저 진짜 참다 못해갖고 가방 쌌어요. 그리고 그냥 걸어 나왔어요. 제 뒤통수에다 대고 스티븐 골드가 너는 다시는 내 수업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냥 저 나왔어요. 저도 그 양반하고 사이가 이미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때 한국 교수 한 분이 공룡뼈를 싸질머지고 골드가 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냥 왔어요. 나는 당신 밑에서 내 그 연구년을 보내겠다. 근데 골드가 뭐 그냥 너무나 그 치욕적으로 그 양반을 대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학과 내에 한국 놈이 하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그냥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학과장한테 가서 얘는 어떻게 하버드 왔어? 한국 놈이 어떻게 하버드에 왔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일정표 보고 루원튼 교수 것만 들어가서 이제 들었죠. 그런 분인데 왜 윌슨 교수는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더 아이러니한 건 그분을 시카고 대학에서 모셔온 사람이 윌슨 교수예요. 저 대학에다가 열심히 얘기해서 우리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나중에 그 자연주의자 책에 읽어보면 윌슨 교수님이 실수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 시카고 대학에다가 이제 물어봐요. 루원튼 교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답장 편지를 윌슨 교수님이 나중에 발견을 하든가 뭐 어쩌고, 아니면 답장이 아니라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이제 들었다든가 뭐 이러는데, 이미 그 시카고 대학에서 반전 데모 하는데 앞장서고 막 이랬거든요. 루원튼 교수가. 그래서 윌슨 교수가 우리가 루원튼 교수를 하버드로 모시고 싶다. 저쪽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빨리 데려가라. 그거를 그냥 빨리 데려가라 할 수는 없으니까 마치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적극 협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털커덕 하버드로 왔는데, 그렇게 모시고 온 사람이 평생을 괴롭힐 줄은 차마 몰랐던 거죠. 근데 스티브 존스가 그 방에 가서 연구를 하고 런던 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 관련된 책을 쓰시는 거예요. 참 이게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났어요. 아이고, 연구실이 그냥 막 지저분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책도 쌓였다고 막 넘어진 데도 있고 막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기는 블루칼라라고, 그 런던의 북동쪽 그쪽 타운에서 왔는데 거기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자기 지금도 거기에 산다 뭐 이러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BBC의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블루칼라다. 자기는 그렇게 대단할 수 없는데 무지무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뭐 자기가 자꾸 부름을 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참 소탈한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다 마쳤어요. 뭐 인터뷰 내내 자기는 제가 이제 자꾸 물었죠. 루원튼 교수 방에 있었는데 어떻게 윌슨 교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냐. 내 생각엔 나 그런 점에서 나는 루원튼과 다르다. 내 지도하신 분이지만 나는 윌슨 교수를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러고 저랑 인터뷰 다 마쳤어요. 그러고는 제가 저 뉴캐슬로 가야 되는 이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우연찮게 어디를 들렸다가 이렇게 벽보를 봤는데 스티브 존스가 특강을 한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무슨 어디에서 특강을 한다. 그럼 물어 거기를 제가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기 갔어요. 그거 끝나고 후닥닥 움직이면 지하철 타고 세인트-팡크리아스에 가서 이제 뉴캐슬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을 거다. 딱 가서 이제 거기 드는데 중간에 기둥이 이렇게 두세 개 있는 이상한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둥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연사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래서 기둥 뒤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러고 봐야 되는데 뒤에 사람들이 이러고 보고 이러고 있는데, 와, 이 양반이 그냥 저 시작을 또 아니나 다를까
리처드 도킨스 섭외 실패하셨죠? 그래서 접을 넣으셨죠? 뭐 이러고 이제 재밌게 시작을 하더니 소시오바이올로지, 사회생물학은 그건 학문도 아니다. 이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슨은 뭐가 잘못됐고 이거 불과 한 이틀 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계속했는데 저기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 얼마나 우리 윌리엄 해밀턴 교수가 이렇게 다 하고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 이 양반은 그런 대중들 앞에 서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엄청나게 비판하는 조목조목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다. 근데 강의가 길어지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받겠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잠깐 장례 정리한다고 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기차를 놓칠 것 같아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앞에 벌써 나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가방 메고 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그쪽을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를 발견을 했어요. 멀리서 딱. 그래서 제가 나 보러 왔었다. 나 다 들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흔들고 근데 굉장히 낭패스러운 표정을 쓰더라고요. 한참 떨어져 있지만 저쯤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영어로 쓴 책에는 점잖게 썼습니다. 그 내용을 안 쓰고요. 우리말로 쓴 책에는 이 내용을 썼습니다. 차마 외국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표리부동하게 굴었다는 거를 그냥 적나라하게 쓰기는 좀 뭐해서 안 썼는데, 네, 우리말 책에는 제가 그래도 우리끼리는 가습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써놨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내년쯤에는 이 책도 좀 영문과 국문 해서 같이 나올 수 있으면 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제목을 영어는 Darwin's Apostoles라는 제목을 붙여놨거든요. 작년에 똑같은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다른 양반이 그 제목을 가져가 버렸네요. 너무 억울한데 영어에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apostle이라는 것도 있고 disciple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Darwin's Disciples라고 할까? 그러면 DD 약간 서양 사람들이 혹시 그 책 있잖아, DD 책 이렇게 기억하지는 않을까? 근데 이렇게 입으로 해보면 Darwin's Apostles가 더 이상하게 이렇게 끌려요. 저는 Darwin's Disciples보다는. 그래서 조금 지금 섭섭한데 그래서 그냥 다른 말로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Darwin's 12 Apostles, 다윈의 12제자들 이렇게 진짜 붙여볼까. 근데 제가 제 안 사람을 따라서 매일 교회 가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다윈의 12제자들 이렇게 붙여서 책을 내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